해질 무렵이었다. 고속버스 정류장. 하루 중 가장 애매한 시간대였다. 퇴근 시간은 지났고 밤은 아직 오지 않았다. 사람들은 각자의 목적지를 향해 서 있었다. 말없이 전광판만 올려다보고 있었다. 정류장 한쪽, 낡은 벤치. 한 노인이 앉아 있었다. 무릎이 좋지 않아 보였다. 오래 서 있기엔 힘든 나이였다. 버스는 아직 멀었다. 전광판의 숫자만 천천히 줄어들고 있었다. 그때였다. 정류장 쪽으로 세 남자가 걸어왔다. 웃음소리가 컸다. 정류장 분위기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목소리였다. 그들의 시선이 벤치로 향했다. 노인을 내려다보는 눈빛. 공기가 무거워졌다. 아무도 말리지 않았다. 아무도 먼저 나서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저 시선만 피했다. 그 순간 조용히 발걸음을 멈춘 여성이 있었다. 그녀의 눈빛이 차분하게 벤치를 향했다. 무슨 일이 벌어지려 하고 있었다.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잠시만 함께 해주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하루를 버텨내고 계신 여러분을 생각하며 이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또 지금 이 영상을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역을 적어주신 분들께는 건강과 행운을 담아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세 남자는 벤치 앞에 섰다. 마치 자기들 자리라는 듯한 태도였다. 한 남자가 벤치를 발끝으로 툭 쳤다. 가볍게. 하지만 의도는 분명했다. 노인은 고개를 들지 않았다. 괜히 시선을 마주치지 않으려는 모습이었다. 어깨가 잠시 굳어졌다. 일어나야 하나. 아직 버스는 한참 남았는데 주변 사람들도 알고 있었다.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하지만 몸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저 시선만 주고받을 뿐이었다. 또 한 명이 벤치 옆으로 다가섰다. 웃음소리가 더 커졌다. 정류장 안에 침묵과 대비되는 소리였다. 노인의 손이 가방 끈을 꽉 쥐었다. 무릎이 떨리는 게 보였다. 일어서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더 버티기도 힘들어 보였다. 정류장의 공기가 무거워졌다. 누군가는 고개를 돌렸다. 누군가는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세 남자 중 한 명이 벤치 등받이에 손을 올렸다. 마치 자기 물건인 양. 노인이 천천히 몸을 일으키려 했다. 그 순간이었다. 뒤쪽에서 한 여성이 한 발 앞으로 나섰다. 서두르지 않았다.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았다. 그저 천천히 걸어왔다. 그녀는 벤치와 노인 사이에 섰다. 자연스럽게, 마치 원래 자신의 자리였던 것처럼. 세 남자의 웃음이 잠시 멈췄다.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손도 움직이지 않았다. 다만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노인을 보지도 않았다. 세 남자를 노려보지도 않았다. 그저 서 있을 뿐이었다. 하지만 공기가 달라졌다. 정류장 안의 긴장이 순간 멈춘 듯했다. 한 남자가 입을 열려다 닫았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표정이었다. 그녀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다. 눈빛도 과하지 않았다. 위협하는 시선도 아니었다. 다만 정확히 보고 있었다. 벤치의 위치, 노인의 다리,
새 남자와의 거리, 정류장의 구조, 모든 것을 파악하고 있는 눈빛이었다. 한 남자가 벤치에서 손을 떼었다. 다른 남자가 반 발짝 뒤로 물러섰다. 아주 작은 움직임이었다. 하지만 분명했다. 그녀는 여전히 말하지 않았다. 표정도 변하지 않았다. 그저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침묵이 정류장을 채웠다. 무거운 침묵이 아니었다. 오히려 차분한 침묵이었다. 세 남자는 서로를 바라봤다. 아까와는 다른 시선이었다. 노인은 여전히 앉아 있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등이 조금 펴져 있었다. 가방끈을 쥔 손에서 힘이 빠졌다.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끼는 듯 했다. 그녀는 한 발짝도 더 나아가지 않았다. 손을 내밀지도 않았다. 막아서지도 않았다. 다만 움직이지 않았다.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하고 있었다. 세 남자 중 한 명이 다시 웃어보려 했다. 억지스러운 웃음이었다. 아무도 따라 웃지 않았다. 정류장의 사람들도 조용했다. 하지만 시선은 달라져 있었다. 고개를 돌렸던 사람들이 고개를 들었다. 휴대폰을 보던 사람들이 화면에서 눈을 뗐다.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말하지 않았다. 눈빛만으로 충분했다. 한 남자가 뒤로 한 발 물러섰다. 또 한 명이 옆으로 비켜섰다. 아주 자연스럽게, 마치 원래 그럴 생각이었다는 듯. 벤치와의 거리가 조금씩 벌어졌다. 세 남자는 더 이상 웃지 않았다. 표정이 굳어 있었다. 계산이 들어간 눈빛이었다. 여기서 더 버틸 이유가 있나? 굳이 이 자리를 고집할 필요가 있나? 그들의 눈빛이 말하고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미동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존재감이 정류장 전체를 채우고 있었다. 한 남자가 괜히 바닥을 발로 쓸었다. 아무 의미 없는 행동이었다. 하지만 그 움직임이 신호처럼 작용했다. 나머지 둘도 자연스럽게 몸을 돌렸다. 벤치 앞에 설 이유가 없다는 표정이었다. 한 발, 두 발. 그들은 천천히 뒤로 물러났다. 아무도 크게 말하지 않았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흩어졌다. 정류장 끝쪽으로 걸어갔다. 마치 원래 거기로 갈 예정이었다는 듯. 그들의 뒷모습이 멀어졌다. 정류장의 긴장이 서서히 풀렸다. 사람들의 어깨가 조금씩 내려갔다. 누군가 작게 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그제야 천천히 옆으로 물러났다. 노인을 바라보지 않았다. 주변의 시선도 신경 쓰지 않았다. 그저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다. 노인은 여전히 벤치에 앉아 있었다. 고개를 들었다. 전광판의 숫자를 확인했다. 버스는 곧 올 예정이었다. 그의 표이 조금 편안해져 있었다. 무릎을 쓸어내렸다.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정류장 끝에 서 있는 세 남자. 그들은 더 이상 이쪽을 보지 않았다. 각자 휴대폰을 꺼내 들거나 담배를 피우는 척했다. 웃음소리는 사라졌다.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다. 전광판의 숫자가 바뀌었다. 버스가 곧 도착한다는 신호였다. 사람들이 하나둘 일어나기 시작했다. 가방을 챙기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노인도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무릎에 손을 짚고 조심스럽게. 아까보다 훨씬 안정된 움직임이었다. 그는 줄 맨 앞으로 걸어갔다.
누군가 대신 자리를 차지하지 않았다. 벤치는 비어 있었다. 그 자리는 여전히 노인의 것이었다. 버스가 들어왔다. 브레이크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노인이 먼저 올랐다. 천천히 한 계단씩. 운전기사가 기다려 주었다. 사람들도 서두르지 않았다. 노인이 자리에 앉을 때까지 기다렸다. 그녀는 버스에 오르지 않았다. 다음 버스를 기다리는 듯 했다. 여전히 정류장 한쪽에 서 있었다. 표정은 담담했다. 특별한 일을 한 것도 아니라는 듯. 버스가 출발했다. 노인이 창밖을 내다보았다. 그의 눈빛에 안도가 깃들어 있었다. 정류장이 점점 멀어졌다. 새 남자도 보이지 않게 되었다. 해가 완전히 넘어가고 있었다. 정류장에 가로등이 켜졌다. 그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다음 버스를 기다리며 오늘 하루도 그렇게 저물어가고 있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하지만 분명 무언가는 달라져 있었다. 누군가의 존엄이 지켜진 하루. 조용하지만 분명한 변화가 있었던 순간. 그것으로 충분했다. 다음 날 아침이었다. 같은 정류장. 하지만 시간대는 달랐다. 출근 시간이 막 지나가는 시각. 사람들은 어제보다 많지 않았다. 그녀는 다시 그 정류장에 서 있었다. 같은 자리, 같은 시간. 일상처럼 반복되는 모습이었다. 벤치에는 다른 노인이 앉아 있었다. 어제 그 노인은 아니었다. 하지만 비슷한 연배로 보였다. 무릎에 손을 얹고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녀는 벤치를 힐끗 보았다. 그리고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다. 오늘은 아무 일도 없을 것 같았다. 평범한 아침이었다.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표정도 평온했다. 누군가는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누군가는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듣고 있었다. 전광판의 숫자가 천천히 줄어들고 있었다. 그녀는 가방끈을 어깨에 다시 메었다. 오늘 일정을 떠올리는 듯했다. 차분한 표정이었다. 그때였다. 정류장 입구 쪽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높은 톤의 여자 목소리, 그리고 낮은 남자 목소리. 다투는 소리는 아니었다. 하지만 긴장감이 느껴졌다. 사람들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다. 한 젊은 여성이 서 있었다. 직장인으로 보였다. 정장 차림에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다. 그녀 앞에 중년 남성이 서 있었다. 거리가 너무 가까웠다. 여성은 한 발 뒤로 물러섰다. 남성은 다시 한 발 다가섰다. 대화를 하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대화라고 보기엔 균형이 맞지 않았다. 여성의 표정이 불편해 보였다. 손에 든 휴대폰을 꽉 쥐고 있었다. 남성은 계속 말을 걸고 있었다. 여성은 고개를 저으며 거절하는 듯했다. 하지만 남성은 물러서지 않았다. 정류장 안의 공기가 조금씩 무거워졌다. 사람들은 또다시 시선만 주고받았다. 개입해야 하나? 아니면 모른 척해야 하나? 그 경계에서 머뭇거리고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상황을 파악하는 눈빛이었다. 여성의 표정, 남성의 거리, 주변 사람들의 반응. 모든 것을 읽어내고 있었다. 젊은 여성이 다시 한 발 뒤로 물러섰다. 거의 벽에 닿을 정도였다.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다. 남성은 여전히 말을 이어가고 있었다. 웃으며 말하고 있었지만 여성의 표정은 점점 굳어지고 있었다. 그녀는 가방 끈을 내려놓았다.
천천히, 소리나지 않게, 그리고 그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다. 그녀의 발걸음은 빠르지 않았다. 서두르는 기색도 없었다. 하지만 방향은 분명했다. 젊은 여성 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녀의 움직임을 알아챘다. 시선이 따라갔다. 그녀는 젊은 여성의 옆에 섰다. 자연스럽게, 마치 원래 함께 온 사람처럼. 중년 남성의 말이 잠시 끊겼다.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다. 그녀는 젊은 여성을 바라보았다. 말없이 눈빛으로 물었다. 괜찮으냐고, 도움이 필요하냐고. 젊은 여성의 눈빛이 흔들렸다. 안도와 당황이 섞인 표정이었다. 그녀는 고개를 아주 작게 끄덕였다. 중년 남성이 웃으며 말했다. 아, 친구분이세요?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젊은 여성 곁에 서 있었다.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남성의 웃음이 조금 어색해졌다. 그냥 길 좀 물어보려던 건데. 여전히 웃고 있었다. 하지만 목소리 톤이 달라져 있었다. 그녀는 말하지 않았다. 표정도 변하지 않았다. 다만 정확히 보고 있었다. 남성의 거리, 여성의 상태, 주변의 시선. 남성이 한 발 뒤로 물러섰다. 뭐, 괜찮으면 됐네요. 말끝을 흐렸다. 그리고 돌아서려 했다. 하지만 완전히 돌아서지 못했다. 그녀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기 때문이었다. 움직이지 않았다. 남성은 어색하게 손을 들어 보였다. 그럼 전 이만. 그제야 완전히 몸을 돌렸다. 정류장 반대편으로 걸어갔다. 뒷모습이 조금 빨라졌다. 그녀는 여전히 젊은 여성 옆에 서 있었다. 남성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젊은 여성이 작게 말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으세요? 젊은 여성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이제 괜찮아요. 휴대폰을 쥔 손에서 힘이 빠졌다. 어깨도 조금 내려갔다. 그녀는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려 했다. 젊은 여성이 다시 말했다. 정말 고맙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그녀는 잠시 멈췄다. 돌아보지 않고 말했다. 표정이 불편해 보였어요. 그것뿐이었다. 더 이상의 설명은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다. 가방을 다시 들었다. 전광판을 확인했다. 버스는 곧 올 예정이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다. 하지만 그녀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저 일상으로 돌아간 듯했다. 젊은 여성은 자리에 앉았다. 깊게 숨을 내쉬었다. 손이 아직 조금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표정은 많이 편안해져 있었다. 정류장의 공기가 다시 평온해졌다. 사람들은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갔다. 커피를 마시던 사람은 다시 커피를 마셨다. 이어폰을 끼고 있던 사람은 다시 음악에 집중했다. 하지만 무언가는 달라져 있었다. 공기 중에 남아있는 안도감. 누군가 곁에 있다는 안심. 그것이 정류장을 채우고 있었다. 버스가 들어왔다. 사람들이 하나둘 줄을 섰다. 그녀도 줄에 섰다. 젊은 여성도 일어나 줄에 합류했다. 그녀의 뒤에 섰다. 버스에 오르면서 젊은 여성이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말은 필요 없었다. 버스가 출발했다. 정류장이 점점 멀어졌다.
창밖으로 아침 풍경이 지나갔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평범한 출근길의 풍경. 특별할 것 없는 하루의 시작.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특별한 아침이었다. 지켜진 안전. 확인된 존재. 그것으로 충분했다. 일주일이 지났다. 같은 정류장. 이번에는 저녁 시간이었다. 해가 기울어가는 시각.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하루를 마치고 지친 표정들이 많았다. 그녀도 그곳에 있었다. 가방을 내려놓고 벽에 기대어 서 있었다. 오늘은 유독 피곤해 보였다. 눈을 감고 잠시 쉬고 있었다. 정류장은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다. 퇴근 시간이라 평소보다 많았다. 벤치는 이미 가득 차 있었다.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전광판의 숫자가 천천히 줄어들고 있었다. 아직 버스까지는 시간이 있었다. 그때였다. 정류장 입구로 한 무리가 들어왔다. 학생들로 보였다. 고등학생쯤 되어 보이는 나이. 5명이었다. 목소리가 컸다. 웃고 떠들며 들어왔다. 사람들의 시선이 잠시 향했다가 돌아갔다. 학생들은 정류장 안쪽으로 들어왔다. 벤치 근처로 다가갔다. 한 학생이 벤치에 앉은 노인을 보았다. 그리고 친구들에게 뭔가 속삭였다. 학생들이 웃었다. 노인은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었다. 듣지 못한 척하고 있었다. 학생 하나가 벤치 팔거리에 앉았다. 노인 바로 옆이었다. 거리가 너무 가까웠다. 노인이 몸을 옆으로 피했다. 학생은 웃으며 친구들을 쳐다봤다. 다른 학생들도 벤치 주변으로 모였다. 노인을 둘러싼 형태가 되었다. 사람들이 눈치채기 시작했다.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학생들이니까, 아이들이니까, 괜히 나섰다가 문제될까봐. 그런 생각들이 오갔다. 한 학생이 노인에게 말을 걸었다. 할아버지, 어디 가세요? 노인은 대답하지 않았다. 학생이 다시 물었다. 할아버지, 못 들으세요? 목소리가 조금 더 커졌다. 다른 학생들이 킥킥거렸다. 노인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가방을 무릎 위에 꽉 쥐고 있었다. 일어나고 싶었다. 하지만 학생들이 둘러싸고 있어서 쉽지 않았다. 그녀는 눈을 떴다. 상황을 파악했다. 벤치, 노인, 학생들, 주변의 침묵. 그녀의 눈빛이 차분하게 가라앉았다. 피곤함은 사라지고 있었다. 집중된 시선이었다. 그녀는 가방을 들었다. 천천히 벤치 쪽으로 걸어갔다. 학생들 사이를 지나갔다. 자연스럽게, 하지만 확실하게. 그리고 노인 옆에 섰다. 학생들의 웃음이 멈췄다.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다. 그녀는 노인을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 버스 곧 와요. 노인이 고개를 들었다. 당황한 표정이었다. 그녀는 눈빛으로 신호를 보냈다. 걱정 마시라고. 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학생들이 서로를 바라봤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표정이었다. 그녀는 학생들을 바라보았다. 말하지 않았다. 다만 시선으로 전달했다. 이제 비켜달라고. 한 학생이 벤치 팔거리에서 일어났다. 어색하게 웃으며, 아, 가족분이셨어요?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표정도 변하지 않았다. 다만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다른 학생들도 하나둘 물러났다. 벤치 주변에서 멀어졌다. 그들의 움직임이 자연스럽지 않았다. 어색함이 역력했다. 하지만 결국 모두 물러났다. 정류장 반대편으로 흩어졌다. 목소리도 작아졌다. 아까의 웃음은 사라져 있었다. 그녀는 노인 곁에 서 있었다. 노인이 작게 말했다. 고맙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으세요? 네, 덕분에. 노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안도가 섞여 있었다. 전광판의 숫자가 바뀌었다. 버스가 곧 도착한다는 신호.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노인도 천천히 일어났다. 그녀가 자연스럽게 부축했다. 노인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녀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버스가 들어왔다. 노인이 먼저 올랐다. 천천히 안전하게. 그녀는 버스에 오르지 않았다. 다음 버스를 기다리는 듯 했다. 정류장으로 돌아왔다. 자신의 자리로. 학생들은 여전히 정류장 끝에 서 있었다. 목소리는 한참 작아져 있었다. 서로 눈치를 보고 있었다.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다. 불편한 침묵이었다. 한 학생이 친구에게 뭔가 속삭였다. 다른 학생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정류장을 나갔다. 버스를 기다리지 않고 걸어서 가기로 한 듯 했다. 뒷모습이 점점 작아졌다. 정류장의 공기가 다시 평온해졌다. 사람들은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다. 하지만 시선은 달랐다. 그녀를 보는 눈빛, 존경과 감사가 섞여 있었다. 그녀는 신경 쓰지 않았다. 다시 벽에 기대어 섰다. 눈을 감았다. 피곤한 하루였다. 하지만 나쁘지 않은 하루였다. 다음 버스가 올 때까지 그녀는 조용히 쉬고 있었다. 며칠 후였다. 정류장은 평소와 다름없었다. 오전 시간. 사람들은 각자의 목적지를 향해 서 있었다. 그녀도 그곳에 있었다. 오늘은 조금 일찍 나온 듯 했다. 여유 있게 서 있었다. 휴대폰을 보고 있었다. 정류장 벤치에는 중년 여성이 앉아 있었다. 쇼핑백을 옆에 놓고 있었다. 시장을 다녀온 듯 보였다. 평화로운 아침이었다. 전광판의 숫자가 천천히 줄어들고 있었다. 그때였다. 정류장 입구로 한 남성이 급하게 들어왔다. 숨이 차 있었다. 뛰어온 듯 했다. 얼굴이 붉어져 있었다. 그는 정류장을 둘러봤다. 무언가를 찾는 듯한 눈빛이었다. 그리고 벤치의 중년 여성을 보았다. 쇼핑백을 보았다. 그의 표정이 변했다. 다가가기 시작했다. 빠른 걸음으로. 중년 여성이 눈치챘다. 표정이 굳었다. 쇼핑백을 꽉 잡았다. 남성이 벤치 앞에 섰다. 가방 확인 좀 해야겠습니다. 목소리가 강했다. 중년 여성이 당황했다. 네. 무슨? 시장에서 물건 훔쳐나온 거 봤어요. 남성의 목소리가 더 커졌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됐다. 중년 여성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무슨 말씀을? 전 다 계산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다. 남성은 쇼핑백을 가리켰다. 그럼 영수증 보여주세요. 중년 여성이 가방을 뒤졌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찾지 못했다. 잠깐만요. 분명 여기. 남성은 기다리지 않았다. 쇼핑백에 손을 뻗었다. 제가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중년 여성이 쇼핑백을 끌어안았다. 잠깐만요. 영수증 찾고 있어요. 목소리가 떨렸다. 울음이 섞여 있었다. 사람들은 지켜보고만 있었다. 도둑이라는 말에 선뜻 나서지 못했다. 혹시 정말 훔친 거라면 괜히 나섰다가 곤란해질까봐. 남성의 목소리가 더 커졌다. 영수증도 없으면서 뭘 계산했다는 겁니까? 중년 여성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제발, 저 도둑 아니에요. 그 순간이었다. 그녀가 휴대폰을 내렸다. 천천히 벤치 쪽으로 걸어갔다. 남성과 중년 여성 사이에 섰다. 자연스럽게, 하지만 확실하게. 남성이 그녀를 보았다. 뭡니까?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중년 여성을 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다. 어느 시장에서 사셨어요? 중년 여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중앙시장. 과일 가게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남성을 보았다. 당신은 그 가게 직원입니까? 남성이 잠시 말을 멈췄다. 그건 제가 직접 봤다고요. 어떤 물건을 훔쳤다고 보셨죠?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높지도 낮지도 않았다. 하지만 정확했다. 남성이 쇼핑백을 가리켰다. 저 안에 있는 과일이요. 구체적으로 어떤 과일입니까? 사과. 아니 배. 뭐 그런 거요? 그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사과인지 배인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훔친 걸 봤다는 겁니까? 남성의 표정이 굳었다. 그건. 그리고 당신이 시장 직원이라면 명찰은 어디 있습니까? 그녀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남성이 한 걸음 뒤로 물러났다. 명찰은 안 찾지만 직원도 아닌 사람이 왜 다른 사람 가방을 확인하려 합니까?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시선이 남성에게로 쏠렸다. 남성의 얼굴이 붉어졌다. 제가 직접 봤다니까요. 그럼 경찰을 부르시죠. 그녀가 휴대폰을 꺼냈다. 지금 신고하겠습니다. 허위 신고면 당신이 처벌받을 겁니다. 남성의 표정이 변했다. 당황이 역력했다. 아니, 굳이 경찰까지. 왜요? 확신이 있다면서요. 그녀는 이미 번호를 누르고 있었다. 남성이 손을 저었다. 잠깐 제가 착각했을 수도. 착각으로 사람을 도둑 취급했다는 말입니까? 그녀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남성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뒤로 물러섰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나 봅니다. 그리고 황급히 정류장을 나갔다. 뒷모습이 급했다. 도망치듯 사라졌다. 정류장에 침묵이 흘렀다. 그녀는 휴대폰을 내렸다. 중년 여성을 보았다. 괜찮으세요? 중년 여성은 울고 있었다. 안도의 눈물이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영수증 찾으셨어요? 중년 여성이 가방을 다시 뒤졌다. 이번엔 손이 덜 떨렸다. 여기 있어요. 구겨진 영수증을 꺼냈다. 그녀는 영수증을 확인했다. 다 계산하셨네요. 중년 여성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전 도둑이 아니에요. 알아요. 그녀의 목소리가 따뜻했다. 중년 여성의 눈에서 눈물이 계속 흘렀다. 주변 사람들이 다가왔다. 한 여성이 말했다. 괜찮으세요? 많이 놀라셨죠?
다른 남성이 말했다. 저 사람 수상해 보였어요. 잘하셨어요. 사람들의 위로가 이어졌다. 중년 여성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그녀는 조용히 자리로 돌아가려 했다. 중년 여성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정말 고맙습니다. 당신이 아니었으면. 그녀는 손을 가볍게 쥐었다.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부드럽게 손을 놨다.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다. 전광판의 숫자가 바뀌었다. 버스가 곧 온다는 신호. 사람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다. 중년 여성도 일어났다. 쇼핑백을 들고 조심스럽게. 표정이 많이 편안해져 있었다. 그녀는 줄 뒤쪽에 섰다. 평온한 표정이었다. 특별한 일을 한 것도 아니라는 듯. 버스가 들어왔다. 사람들이 하나씩 올랐다. 중년 여성도 올랐다. 그녀를 한 번 더 돌아보며 고개를 숙였다. 그녀도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버스가 출발했다. 정류장이 다시 한산해졌다. 다음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만 남았다. 그녀도 그 중 하나였다. 벽에 기대어 서 있었다.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다. 평범한 하루였다.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잊지 못할 하루였다. 지켜진 명예, 확인된 무죄. 그것으로 충분했다. 한 달이 지났다. 정류장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사람들도 여전히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조금 달라진 것이 있었다. 사람들의 눈빛, 서로를 보는 시선. 예전보다 조금 더 주의 깊었다. 조금 더 관심 있었다. 그녀는 오늘도 그 정류장에 있었다. 같은 시간, 같은 자리. 가방을 어깨에 메고 서 있었다. 날씨가 쌀쌀해지고 있었다. 사람들이 겉옷을 하나씩 더 껴입고 있었다. 그녀도 얇은 재킷을 입고 있었다. 정류장 벤치에는 젊은 엄마와 아이가 앉아 있었다. 아이는 4~5살쯤 되어 보였다. 작은 가방을 메고 엄마 옆에 앉아 있었다. 유치원에서 돌아오는 길인 듯 했다. 엄마는 휴대폰을 보고 있었다. 아이는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있었다. 평화로운 오후였다. 그때였다. 아이가 벤치에서 내려왔다. 정류장 안을 돌아다니기 시작했다. 엄마가 휴대폰을 보느라 눈치채지 못했다. 아이는 전광판 쪽으로 갔다. 숫자가 바뀌는 게 신기한 듯 쳐다보고 있었다. 그리고 정류장 입구 쪽으로 향했다. 천천히, 호기심 가득한 걸음으로. 그녀가 눈치챘다. 시선이 아이를 따라갔다. 아이는 점점 입구 쪽으로 가까워지고 있었다. 차도와 가까운 곳, 위험한 거리였다. 그녀는 가방을 내려놓았다. 천천히 아이 쪽으로 걸어갔다. 아이는 여전히 주변을 구경하고 있었다. 입구 밖 차들을 보고 있었다. 그녀가 아이 앞에 섰다. 아이가 고개를 들어 그녀를 보았다. 그녀는 무릎을 굽혔다.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다. 안녕? 아이가 웃었다. 안녕하세요. 혼자 돌아다니면 위험해. 그녀의 목소리가 부드러웠다. 엄마는 저기 계시는데요. 아이가 벤치를 가리켰다. 그래, 그럼 엄마한테 가자. 그녀가 손을 내밀었다. 아이가 주저없이 손을 잡았다. 함께 벤치로 걸어갔다. 엄마가 그제야 고개를 들었다. 아이가 없는 걸 알아챘다. 당황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봤다. 그녀와 아이가 다가오는 걸 보았다.
엄마가 황급히 일어났다. 어머, 미안해요. 아이에게 달려왔다. 엄마가 잠깐 한눈 팔았네. 어디 간 거야? 아이가 웃으며 말했다. 저기 구경하고 있었어요. 엄마가 그녀를 보았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정신이 없어서.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아이가 호기심이 많네요. 네, 요즘 이것저것 다 구경하려고 해서. 엄마가 아이를 안아 올렸다. 고맙습니다. 정말로요. 아니에요. 그녀는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다. 가방을 다시 들었다. 엄마는 아이를 무릎에 앉혔다. 휴대폰을 가방에 넣었다. 이제 아이에게 집중하는 눈빛이었다. 전광판의 숫자가 바뀌었다. 버스가 곧 온다는 신호. 사람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다. 그때였다. 정류장 반대편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야, 가방 좀 봐봐. 남자의 목소리. 높고 거칠었다. 사람들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다. 두 젊은 남성이 서 있었다. 한 명은 가방을 들고 있었다. 다른 한 명은 그 가방을 빼앗으려 하고 있었다. 내 거라니까. 아니야, 내가 먼저 샀어. 목소리가 커졌다. 밀고 당기는 모습이었다. 사람들이 불편해했다.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 젊은 남자들의 싸움. 괜히 끼어들었다가 화풀이 당할까봐. 그녀는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눈빛이 차분했다. 두 남성의 움직임. 가방을 잡은 손의 힘. 모든 것을 읽어내고 있었다. 한 남성이 가방을 세게 잡아당겼다. 다른 남성이 비틀거렸다. 화가 난 표정이었다. 야, 나. 주먹을 쥐었다.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었다. 그녀가 움직였다. 빠르지 않았다. 하지만 확실했다. 두 남성 사이로 걸어갔다. 가방을 잡고 있는 손 사이에 섰다. 두 남성의 움직임이 멈췄다. 그녀를 보았다. 뭐예요? 한 남성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가방을 보았다. 그리고 두 남성을 번갈아 보았다. 둘 다 손을 놓으세요. 목소리가 차분했다. 하지만 명령이었다. 한 남성이 비웃었다. 왜요? 이건 우리 문제예요. 손을 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눈빛이 변했다. 차갑게 가라앉았다. 두 남성이 그 눈빛을 보았다. 무언가를 느낀 듯 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압박감. 한 남성의 손에서 힘이 빠졌다. 다른 남성도 가방을 놓았다. 그녀가 가방을 잡았다. 이게 누구 겁니까? 한 남성이 말했다. 제 겁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그냥 제 건데요. 그녀는 다른 남성을 보았다. 당신도 자기 거라고 했죠? 네, 제가 먼저 샀어요. 둘 다 증거가 없네요. 그녀는 가방을 열었다. 안을 확인했다. 지갑이 하나 들어 있었다. 지갑을 꺼내 열어봤다. 신분증이 있었다. 이름을 확인했다. 두 남성 중 한 명을 보았다. 이름이 뭡니까? 김민수요. 그녀는 다른 남성을 보았다. 당신은요? 이준호요. 그녀는 신분증을 확인했다. 이 가방 주인은 박지훈입니다. 두 남성의 표정이 굳었다. 그럼 둘 다 주인이 아니네요. 침묵이 흘렀다. 한 남성이 변명했다. 아, 그건 친구 가방이에요.
친구 이름이 뭔데요? 그게 대답하지 못했다. 그녀는 가방을 들었다. 경찰서에 분실물로 신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류장 직원에게 걸어갔다. 가방을 맡겼다. 분실물입니다. 주인이 찾으러 오면 연락 주세요.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다. 두 남성은 서로를 보았다. 어색한 침묵이었다. 그녀가 돌아섰다. 두 남성을 보았다. 주인 아닌 물건을 가지려 하지 마세요. 말은 차분했다. 하지만 무게가 있었다. 두 남성은 대답하지 못했다.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정류장을 나갔다. 서로 다른 방향으로. 사람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위험한 상황이 넘어갔다. 누군가 작게 박수를 쳤다. 다른 사람들도 따라 박수를 쳤다. 그녀는 손을 저었다.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다.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다. 버스가 들어왔다. 사람들이 줄을 섰다. 그녀도 줄에 합류했다. 사람들이 그녀를 보며 미소 지었다. 존경의 눈빛이었다. 그녀는 담담한 표정이었다.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듯 버스에 올랐다. 창가 자리에 앉았다. 창밖을 보았다. 정류장이 점점 멀어졌다. 해가 기울고 있었다. 오늘도 하루가 저물어가고 있었다. 평범한 하루.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특별한 하루. 지켜진 안전. 막아진 다툼. 찾아진 주인. 그것들이 모여서 조용한 변화를 만들고 있었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피곤한 하루였다. 하지만 후회 없는 하루였다. 버스는 계속 달렸다. 저녁 노을을 가르며 내일도 그녀는 같은 정류장에 설 것이다.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에, 그리고 필요하다면 또다시 나설 것이다. 말없이,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그것이 그녀의 방식이었다. 두 달이 지났다. 겨울이 성큼 다가왔다. 정류장에 찬바람이 불어왔다. 사람들은 목도리를 두르고 있었다. 손을 호호 불며 버스를 기다렸다. 그녀도 코트를 입고 서 있었다. 손에는 따뜻한 커피를 들고 있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정류장은 평소보다 한산했다. 추운 날씨 탓인지 사람들이 적었다. 벤치에는 한 할머니가 앉아 있었다. 두툼한 외투를 입고 있었지만 추운 듯 보였다. 손을 비비고 계셨다. 그녀는 할머니를 힐끗 보았다. 걱정스러운 눈빛이었다. 전광판을 확인했다. 버스는 아직 10분이나 남아 있었다. 그녀는 잠시 고민했다. 그리고 할머니에게 다가갔다. 할머니, 추우시죠? 할머니가 고개를 들었다. 괜찮아요. 버스 곧 오겠지. 하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코트를 벗었다. 이거라도 덮으세요. 할머니가 손을 저었다. 아니에요. 젊은 사람이 감기 걸려요. 저는 괜찮아요. 할머니가 더 추우세요. 그녀는 코트를 할머니 어깨에 걸쳐드렸다. 할머니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고마워요. 천천히 계세요. 버스 곧 와요. 그녀는 자리로 돌아갔다. 찬바람이 불었지만 개의치 않았다.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따뜻함이 온몸에 퍼졌다. 그때였다. 정류장 입구로 한 무리가 들어왔다. 4명의 중년 남성들이었다. 술 냄새가 풍겼다. 낮부터 마신 듯했다.
목소리가 컸다. 웃으며 떠들고 있었다. 정류장 안의 공기가 순간 무거워졌다. 사람들이 긴장했다. 술 취한 사람들, 예측할 수 없는 행동. 모두가 경계하고 있었다. 네 남성은 벤치 쪽으로 왔다. 할머니를 봤다. 한 남성이 비틀거리며 다가섰다. 할매, 자리 좀 비켜봐. 말투가 거칠었다. 할머니가 움찔했다. 버스 곧 와요. 그래서 우리도 기다린다고. 다른 남성이 끼어들었다. 일어나라니까요, 할매. 할머니가 천천히 일어나려 했다. 몸이 떨리고 있었다. 코트가 어깨에서 미끄러졌다. 그 순간 그녀가 움직였다. 빠른 걸음으로 벤치로 갔다. 코트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할머니와 남성들 사이에 섰다. 네 남성의 시선이 그녀에게 향했다. 뭐야, 당신은? 한 남성이 물었다.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할머니를 다시 앉게 했다. 코트를 다시 어깨에 걸쳐드렸다. 할머니는 계속 앉아 계세요. 목소리가 조용했다. 하지만 단호했다. 남성이 비웃었다. 뭐, 당신이 누군데 참견이야? 그녀는 남성을 똑바로 보았다. 눈빛이 차분했다. 하지만 흔들림이 없었다. 할머니는 먼저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앉으면 안 돼? 벤치는 충분해요. 옆에 앉으세요. 그녀가 빈 공간을 가리켰다. 실제로 벤치는 넓었다. 4명이 앉아도 충분한 공간이었다. 남성이 코웃음 쳤다. 우리가 여기 앉고 싶다고. 다른 남성들이 웃었다. 분위기가 험악해지고 있었다.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다. 할머니를 지키는 자세였다. 할머니를 괴롭히지 마세요.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한 남성이 한 걸음 다가섰다. 괴롭힌다고? 우리가? 술 냄새가 더 가까이 풍겼다. 그녀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다. 눈빛이 더 차가워졌다. 주변 사람들이 불안해했다. 누군가 휴대폰을 꺼냈다. 경찰에 신고하려는 듯 했다. 남성이 그녀를 노려봤다. 비켜, 안 그러면. 안 그러면 뭐죠? 그녀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차분하지만 위협적이었다. 남성이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의 눈빛에서 무언가를 느낀 듯 했다.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다른 남성이 친구를 말렸다. 야, 그냥 가자. 왜?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괜히 시비 붙지 말고. 남성이 그녀를 한 번 더 봤다. 눈빛이 부딪혔다. 그리고 고개를 돌렸다. 재수 없게. 네 남성은 정류장 반대편으로 갔다. 중얼거리며 걸어갔다. 하지만 더 이상 가까이 오지 않았다. 정류장의 긴장이 풀렸다. 사람들이 안도의 숨을 쉬었다. 그녀는 할머니를 봤다. 괜찮으세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요. 당신 같은 사람이 있어서.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천천히 숨 쉬세요. 할머니의 손이 차가웠다. 그녀는 자신의 손으로 할머니 손을 감쌌다. 온기를 나눠줬다. 전광판의 숫자가 바뀌었다. 버스가 곧 온다는 신호. 사람들이 줄을 섰다. 할머니도 천천히 일어났다. 그녀가 부축했다. 제가 모셔드릴게요. 할머니와 함께 줄에 섰다. 버스가 들어왔다. 할머니가 먼저 올랐다.
그녀가 계단까지 도와드렸다. 할머니가 자리에 앉았다. 창문 너머로 그녀를 봤다. 손을 흔들었다. 그녀도 손을 흔들었다. 버스가 출발했다. 그녀는 다음 버스를 기다렸다. 추운 바람이 불었다. 코트 없이 서 있었지만 마음은 따뜻했다. 며칠 후였다. 정류장에 눈이 내리고 있었다. 첫눈이었다. 하얗게 쌓이고 있었다. 사람들은 눈을 맞으며 버스를 기다렸다. 그녀도 그곳에 있었다. 우산을 받쳐들고 서 있었다. 눈송이가 우산에 떨어졌다. 정류장 벤치는 눈으로 덮여 있었다. 아무도 앉지 않았다. 모두 서서 기다리고 있었다. 한 젊은 남성이 벤치에 눈을 쓸어냈다. 그리고 자리에 앉았다. 괜찮다는 듯 휴대폰을 꺼냈다. 그때 한 임산부가 정류장에 들어왔다. 배가 많이 불러 있었다. 걸음이 조심스러웠다. 주변을 둘러봤다. 앉을 곳을 찾는 듯 했다. 하지만 벤치는 그 남성이 앉아 있었다. 임산부는 벽에 기대어 섰다. 힘들어 보였다. 한 손으로 배를 받치고 있었다. 그녀가 눈치챘다. 임산부를 보았다. 그리고 젊은 남성을 봤다. 남성은 휴대폰에 집중하고 있었다. 임산부를 보지 못하는 듯 했다. 그녀는 남성에게 다가갔다. 실례합니다. 남성이 고개를 들었다. 네. 임산부분이 계신데 자리 양보해 주시겠어요? 그녀가 임산부를 가리켰다. 남성이 임산부를 봤다. 그리고 다시 휴대폰을 봤다. 저도 피곤해서요. 목소리가 무뚝뚝했다. 그녀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임산부입니다. 그건 알겠는데 제가 먼저 앉았잖아요. 남성이 고개를 돌렸다. 대화를 끝내려는 태도였다.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불편한 시선들이 남성에게 향했다. 그녀는 남성 앞에 섰다. 휴대폰 화면을 가렸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리를 양보해 주세요. 목소리가 단호했다. 남성이 짜증을 냈다. 왜 자꾸 그러세요? 강요하는 거예요? 강요가 아니라 요청입니다. 요청이면 거절할 수도 있죠. 임산부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건 저랑 상관없는데요. 그녀의 눈빛이 더 차가워졌다. 침묵이 흘렀다. 무거운 침묵이었다. 주변 사람들도 숨을 죽이고 있었다.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당신도 누군가의 자식입니다. 남성의 손이 멈췄다. 당신 어머니도 당신을 뱃속에 품고 힘들어 하셨을 겁니다. 목소리가 차분했다. 하지만 무게가 있었다. 그때 누군가 자리를 양보해 줬을 수도 있습니다. 남성의 표정이 굳었다. 이제 당신이 그 누군가가 될 차례입니다. 침묵. 남성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휴대폰을 쥔 손이 떨렸다. 천천히 일어났다. 앉으세요. 임산부를 보지 못하고 말했다. 임산부가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천천히 벤치로 걸어갔다. 조심스럽게 앉았다.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남성은 정류장 구석으로 갔다.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다. 우산을 다시 받쳐들었다.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다. 임산부가 그녀를 봤다. 눈빛으로 감사를 전했다. 그녀도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전광판의 숫자가 줄어들었다. 버스가 곧 온다는 신호. 사람들이 줄을 섰다.
남성도 줄에 섰다. 맨 뒤에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다. 버스가 들어왔다. 임산부가 먼저 올랐다. 남성도 올랐다. 그녀는 다음 버스를 기다렸다. 눈 속에 서 있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마음만은 따뜻했다. 오늘도 누군가를 지켰다. 작은 일이었지만 누군가에게는 큰 의미였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한 주가 지났다. 정류장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눈은 그쳤지만 날씨는 여전히 추웠다. 사람들은 두툼한 옷을 입고 있었다. 그녀도 긴 패딩을 입고 서 있었다. 장갑을 낀 손으로 휴대폰을 보고 있었다. 정류장에는 평소보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출근 시간이 겹친 듯했다. 벤치는 만석이었다.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때였다. 한 노인이 정류장에 들어왔다. 지팡이를 짚고 있었다. 걸음이 매우 느렸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조심스러웠다. 주변 사람들이 눈치챘다. 하지만 벤치는 이미 가득 차 있었다. 노인은 벽에 기대어 섰다. 지팡이에 의지한 채 숨이 가빴다. 그녀가 노인을 봤다. 걱정스러운 표이었다. 벤치를 봤다. 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휴대폰을 보거나 졸고 있었다. 노인을 보지 못하는 듯했다. 그녀는 벤치로 다가갔다. 한 젊은 여성 앞에 섰다. 실례합니다. 여성이 이어폰을 빼며 고개를 들었다. 네. 저기 어르신이 서 계신데 자리 양보해 주실 수 있으세요? 노인을 가리켰다. 여성이 노인을 봤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아, 네. 몰랐어요. 바로 일어났다. 어르신, 여기 앉으세요. 노인이 놀란 표정으로 손을 저었다. 아니야, 괜찮아. 아니에요, 앉으세요. 여성이 노인을 부축했다. 그녀도 반대편에서 도왔다. 노인이 천천히 벤치에 앉았다. 깊은 한숨을 쉬었다. 고맙네. 고마워. 여성이 웃으며 말했다. 아니에요. 제가 미처 몰랐네요. 그녀는 다음 사람 앞으로 갔다. 젊은 남성이 앉아 있었다. 졸고 있는 듯 보였다. 실례합니다. 남성이 눈을 떴다. 네. 저쪽에도 어르신이 서 계신데 자리 양보 부탁드려요. 다른 노인을 가리켰다. 방금 들어온 또 다른 할머니였다. 남성이 할머니를 봤다. 아, 죄송합니다. 바로 일어났다. 할머니, 여기 앉으세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앉았다. 고맙네이. 남성이 서 있는 사람들 사이로 갔다. 그녀는 계속 벤치를 살폈다. 한 중년 남성이 앉아 있었다. 옆에는 학생으로 보이는 여성이 앉아 있었다. 그녀는 중년 남성 앞으로 갔다. 실례합니다. 남성이 고개를 들었다. 네. 옆에 학생이 앉아 계신데 저기 임산부분께 양보해 주시겠어요? 임산부를 가리켰다. 조금 전에 들어온 임산부였다. 배가 불러 있었다. 남성이 학생을 봤다. 학생이잖아요. 네, 하지만 임산부가 더 필요하실 것 같아서요. 학생이 스스로 일어났다. 괜찮아요. 제가 양보할게요. 임산부에게 손짓했다. 여기 앉으세요. 임산부가 감사하다는 표정으로 다가왔다. 정말 고맙습니다. 천천히 자리에 앉았다. 학생은 웃으며 서 있는 사람들 사이로 갔다. 그녀는 벤치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제 노인과 임산부가 앉아 있었다. 젊은 사람들은 대부분 서 있었다. 당연한 모습이었다. 하지만 누군가 먼저 나서기 전까지는 그 당연함이 실현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다. 한 중년 여성이 다가왔다. 잘하셨어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당연한 일이에요. 요즘엔 그런 당연한 일도 쉽지 않던데요. 중년 여성이 미소 지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가볍게 웃었다. 전광판의 숫자가 빠르게 줄어들었다. 버스가 곧 온다는 신호. 사람들이 줄을 섰다. 노인들이 천천히 일어났다. 젊은 사람들이 부축했다. 자연스럽게 서로 돕는 모습이었다. 버스가 들어왔다. 노인들이 먼저 올랐다. 임산부도 먼저 올랐다. 그 뒤를 젊은 사람들이 따랐다. 질서 있게, 배려하며. 그녀는 맨 마지막에 올랐다. 버스 안을 둘러봤다. 노인들은 모두 앉아 있었다. 임산부도 자리에 앉아 있었다. 젊은 사람들은 서 있었다. 불평하지 않았다. 오히려 만족스러운 표정이었다. 그녀도 손잡이를 잡고 섰다. 창밖을 봤다. 정류장이 멀어지고 있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오늘도 작은 변화를 만들었다. 당연한 일들이 당연하게 일어나도록.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다. 버스는 계속 달렸다. 아침 햇살을 받으며. 그날 저녁이었다. 그녀는 같은 정류장에 다시 서 있었다. 퇴근길이었다. 하루 일과를 마친 얼굴이었다. 피곤해 보였지만 표정은 평온했다. 정류장에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 저녁 시간대라 대부분 집에 돌아간 뒤였다. 벤치에는 한 청년이 앉아 있었다. 군복을 입고 있었다. 휴가를 나온 군인으로 보였다. 배낭을 옆에 놓고 있었다. 피곤한 듯 눈을 감고 있었다. 그녀는 벤치 반대편에 섰다. 가방을 내려놓고 기다렸다. 전광판을 확인했다. 버스는 5분 후에 올 예정이었다. 잠시 후, 한 무리가 정류장에 들어왔다. 3명의 중년 여성들이었다. 시장 쇼핑백을 들고 있었다. 수다를 떨며 들어왔다. 목소리가 컸다. 청년을 봤다. 한 여성이 말했다. 어머, 군인이네. 다른 여성이 웃으며 말했다. 젊어 보이네. 갓 입대했나? 세 번째 여성이 끼어들었다. 우리 아들도 곧 가는데. 그들은 청년 주변으로 다가갔다. 청년은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다. 듣지 못하는 듯 했다. 한 여성이 청년 옆에 앉았다. 애야, 어느 부대야? 청년이 눈을 떴다. 당황한 표정이었다. 네. 어느 부대냐고. 우리 아들도 군대 가거든. 청년이 어색하게 웃었다. 아, 저는 강원도 쪽이요. 강원도? 춥겠네. 밥은 잘 나와? 다른 여성이 끼어들었다. 힘들지? 훈련 많이 해? 청년이 대답하기도 전에 세 번째 여성이 물었다. 부모님은 자주 뵈? 질문이 쏟아졌다. 청년은 당황스러워했다. 대답하려 해도 다음 질문이 이어졌다. 휴가는 얼마나 나왔어? 여자친구 있어? 군대 가기 전에 뭐 했어? 청년의 표정이 점점 불편해졌다. 하지만 거절하지 못했다.
어른들이라 함부로 대할 수 없었다. 그녀가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청년의 표정, 여성들의 태도, 불편한 공기. 그녀는 가방을 들었다. 청년 쪽으로 걸어갔다. 오빠. 밝은 목소리로 불렀다. 청년이 그녀를 봤다. 모르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을 읽었다. 도와주려는 신호였다. 아, 왔어? 청년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자연스럽게 청년 옆에 섰다. 기다렸지? 늦어서 미안해. 새 여성이 그녀를 봤다. 아, 동생이세요? 그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오빠 휴가 나와서 같이 집에 가는 중이에요. 그렇구나. 오빠가 있으면 든든하겠네. 그녀는 청년의 팔을 가볍게 잡았다. 오빠, 저쪽에서 기다리자. 청년이 배낭을 들었다. 그래. 두 사람은 정류장 반대편으로 갔다. 여성들과 거리를 두었다. 청년이 작게 말했다. 감사합니다. 괜찮아요. 불편해 보여서요. 네. 어떻게 거절해야 할지 몰라서. 그녀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휴가 나오셨어요? 네, 3일 휴가요. 가족들 보러 가세요? 네, 부모님이 기다리세요. 청년의 표정이 밝아졌다. 좋으시겠어요. 조심히 다녀오세요. 감사합니다. 정말로요. 전광판의 숫자가 바뀌었다. 버스가 곧 온다는 신호. 사람들이 줄을 섰다. 새 여성도 줄에 섰다. 여전히 수다를 떨고 있었다. 그녀와 청년도 줄에 합류했다. 버스가 들어왔다. 사람들이 하나씩 올랐다. 청년이 먼저 올랐다. 그녀도 올랐다. 버스 안에서 청년이 다시 인사했다. 덕분에 살았어요. 그녀는 웃었다. 아니에요. 편히 가세요. 청년은 뒷좌석으로 갔다. 그녀는 중간쯤에 앉았다. 창밖을 봤다. 정류장이 멀어지고 있었다. 저녁 노을이 아름다웠다.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다. 그녀는 피곤했지만 기분이 좋았다. 오늘도 누군가를 도왔다. 작은 불편함을 덜어줬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버스는 계속 달렸다. 노을을 향해. 집으로. 석 달이 지났다. 봄이 다가오고 있었다. 정류장 주변에 꽃이 피기 시작했다. 날씨도 따뜻해졌다. 사람들의 옷차림이 가벼워졌다. 그녀도 가벼운 재킷을 입고 있었다. 오늘도 같은 정류장, 같은 시간. 하지만 무언가 달라진 것이 있었다. 사람들의 표정, 서로를 보는 시선. 예전보다 훨씬 부드러워져 있었다. 벤치에 노인이 앉으려 하면 누군가 자리를 양보했다. 임산부가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자리가 비워졌다. 아이가 위험한 곳으로 가려 하면 누군가 말려줬다. 작은 변화들이었다. 하지만 분명한 변화였다. 그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미소 지었다. 자신이 시작한 작은 행동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번져가고 있었다. 전광판을 확인했다. 버스는 곧 올 예정이었다. 그때였다. 한 젊은 여성이 그녀에게 다가왔다. 저기, 실례합니다. 그녀가 돌아봤다. 네. 혹시 몇 달 전에 저 도와주신 분 아니세요? 여성의 얼굴이 낯익었다. 그녀는 기억을 더듬었다. 아, 정류장에서 남성에게 불편함을 당했던 여성이었다.
맞아요. 기억하세요? 여성이 반가워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기억나요. 그때 괜찮으셨어요? 네, 덕분에요. 정말 감사했어요. 여성이 깊게 고개를 숙였다. 그때 정말 무서웠는데 도와주셔서.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었어요.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지나갔는데. 여성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당신만 도와주셨어요. 그 일 이후로 제가 바뀌었어요. 그녀가 궁금한 표정으로 물었다. 바뀌셨다고요? 네. 이제 저도 다른 사람을 도와요. 여성이 웃었다. 길에서 누가 힘들어하면 다가가요. 전에는 못했던 일이에요. 그녀의 마음이 따뜻해졌다. 잘하셨어요. 당신 덕분이에요. 당신이 보여줬으니까요.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섰다. 따뜻한 침묵이었다. 여성이 다시 입을 열었다. 그런데 왜 그런 일을 하세요? 무슨 말씀이세요? 항상 다른 사람을 도와주시잖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녀는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 없어요? 그냥 해야 할 것 같아서요. 여성이 고개를 가웃거렸다. 그녀는 계속 말했다. 누군가 힘들어하는데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그녀는 인정했다. 하지만 그냥 보고만 있는 게 더 힘들어요. 여성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한다는 표정이었다. 당신은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평범한 사람은 그렇게 못해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용기만 있으면요. 전광판의 숫자가 빠르게 줄어들었다. 버스가 거의 다 왔다. 여성이 말했다. 저도 용기 내볼게요. 당신처럼요. 그녀는 미소 지었다. 잘하실 거예요. 버스가 들어왔다. 두 사람은 줄에 섰다. 함께 버스에 올랐다. 여성이 창가 자리에 앉았다. 그녀는 몇 칸 뒤에 앉았다. 버스가 출발했다. 그녀는 창밖을 봤다. 정류장이 멀어지고 있었다. 꽃이 핀 나무들이 지나갔다. 봄바람이 불고 있었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지난 몇 달이 스쳐 지나갔다. 많은 일들이 있었다. 작은 일들이었지만 누군가에게는 큰 의미였다. 그리고 그 작은 일들이 모여서 변화를 만들어냈다. 사람들이 서로를 배려하기 시작했다. 약한 사람을 지켜주기 시작했다. 불의를 보고 넘어가지 않기 시작했다. 작지만 분명한 변화였다. 그녀는 만족스러웠다. 특별한 영웅이 되고 싶었던 게 아니었다.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었다. 그리고 그것이 퍼져나갔다. 물결처럼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버스는 계속 달렸다. 봄 햇살을 받으며 그녀는 다시 눈을 떴다. 창밖의 풍경을 보았다. 아름다운 봄날이었다. 그리고 내일도 그녀는 같은 정류장에 설 것이다. 같은 시간에 필요하다면 또다시 나설 것이다. 말없이,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그것이 그녀의 방식이었다. 그것이 그녀의 삶이었다. 시간이 흘렀다. 정류장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다. 사람들은 여전히 버스를 기다렸다. 하지만 정류장은 달라져 있었다.
벤치에는 항상 필요한 사람이 앉았다. 노인, 임산부, 아픈 사람. 젊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양보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당연한 일처럼 누군가 힘들어하면 다른 누군가가 다가갔다. 도와주었다. 함께 해결했다. 불의를 보면 침묵하지 않았다. 목소리를 냈다. 함께 막아섰다. 정류장은 안전한 곳이 되었다. 약한 사람도 두렵지 않은 곳. 모두가 서로를 지켜주는 곳. 그날 이후 사람들은 가끔 그녀를 떠올렸다. 처음 변화를 시작한 사람. 말없이 행동으로 보여준 사람. 하지만 그녀의 이름을 아는 사람은 없었다. 그녀가 어디서 왔는지도 몰랐다. 어떤 사람인지도 몰랐다. 다만 알고 있었다. 그녀가 보여준 것을. 작은 용기, 조용한 행동, 확실한 신념, 그리고 그것들이 만들어낸 변화를. 어느 날, 정류장에 한 노인이 섰다. 몇 달 전 벤치를 빼앗길 뻔했던 그 노인이었다. 이번에는 달랐다. 젊은 사람이 자리를 양보했다. 할아버지, 여기 앉으세요. 노인이 감사하며 앉았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봤다. 사람들의 얼굴,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 노인은 미소 지었다. 세상이 조금 나아졌다고 느꼈다. 그날 밤, 그녀는 자신의 집에 있었다. 작은 아파트였다. 벽에는 액자가 하나 걸려 있었다. 오래된 사진이었다. 젊은 시절의 그녀. 군복을 입고 있었다. 가슴에는 707 특임대 마크가 보였다. 그녀는 사진을 한참 바라봤다. 먼 기억이 떠올랐다. 젊은 시절, 나라를 지키던 시절, 동료들과 함께했던 시절, 임무를 완수하던 시절. 그때도 지금처럼 조용히, 확실하게 약한 사람을 지켰다. 불의와 맞섰다. 세월이 흘렀지만 그녀의 신념은 변하지 않았다. 이제 전쟁터가 아닌 일상에서, 총이 아닌 용기로, 명령이 아닌 양심으로 여전히 싸우고 있었다. 그녀는 사진에서 눈을 돌렸다. 창밖을 봤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다. 평화로운 밤이었다. 내일도 그녀는 정류장에 설 것이다. 평범한 사람처럼. 하지만 필요한 순간에는 평범하지 않게. 그것이 그녀의 삶이었다. 화려하지 않았다. 드러나지도 않았다. 하지만 분명했다. 누군가는 지켜야 한다. 약한 사람을, 옳은 것을. 그것이 그녀가 선택한 길이었다. 707 특임대에서 배운 것. 국가를 지키는 것만이 임무가 아니었다. 국민을 지키는 것, 약자를 보호하는 것. 그것이 진짜 임무였다. 그리고 그 임무는 군복을 벗어도, 계급장을 떼어도 계속되는 것이었다. 그녀는 불을 껐다. 침대에 누웠다. 내일을 위해 잠을 청했다. 내일도 정류장에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중 누군가는 힘들어할 것이다. 그러면 그녀는 또다시 조용히, 확실하게 나설 것이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세상을 바꾸는 건 거창한 일이 아니었다. 작은 행동이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키는 것. 한순간 한순간에 옳은 일을 하는 것. 그것이 모여서 세상을 바꾸는 것이었다. 그날 정류장에서 시작된 변화는 이제 퍼져나가고 있었다. 물결처럼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그리고 그 물결의 시작에는 한 여성이 있었다. 이름도 없이, 드러나지도 않고, 다만 옳은 일을 했던 사람. 사람들은 그녀를 기억하지 못할 것이다. 얼굴도 이름도 모를 것이다. 하지만 그녀가 남긴 것은 기억될 것이다. 용기, 배려, 정의, 그리고 변화. 그것이 바로 그때의 감동이었다. 큰 소리 없이, 화려함 없이, 다만 필요한 순간에 옆에 서 있어 준 것. 그것만으로 세상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다. 밤은 깊어갔다. 별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다. 그리고 내일도 해는 뜰 것이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이다. 정류장에는 사람들이 모일 것이다. 그리고 그녀는 그곳에 있을 것이다. 조용히, 평범하게, 하지만 언제든 준비된 채로. 그것이 그녀의 삶이었다. 그것이 그녀의 선택이었다. 그리고 그것이 세상을 바꾸는 힘이었다.